네, 한 주를 또 마무리해 주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반등이 네,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왔죠. 예. 네, 기분 좋은 하루가 예. 됐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제이미 예. 다이먼을 막 욕하더라고요. 미국 개미 분들이. 제이미 다이먼을요? 예. 왜 그러죠? 허리케인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때 그거 듣고 이제 판 사람들. 그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예. 경고고 그러니까 예. 준비 한번 해보자 그런 멘트였는데 그러니까. 그분 그런 것 때문에 하신 분이 계시겠네요. 네. 제이미 다이먼 예. 골뱅이 좀 시원찮게 어떻게 좀 메일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일을 뭐 예. 하여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발표한 고용 지표를 한번 봅니다. 볼 건데 지금 신규 일자리 수가 31만 8천 건 예상했는데 39만 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3.5%, 3.6%까지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의미가 없는 거지만 예. 하여간 일자가 늘었다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좋았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지금 오늘의 이슈가 뭡니까? 테슬라가 오늘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잠깐 테슬라 먼저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4.6%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어제 올른 거 다 토해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또 일론 머스크가 인력 감축 10%를 또 발표하는 바람에 약간의 좀 뭔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나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직원이 테슬라 직원들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이요? 10,000명을 자르는 거예요. 이번에 10,000명을 자른다고 계획한 거죠. 물론 다 자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어떠한 그 고용 축소폭보다 가장 큰 폭의 축소가 나오는 바람에 좀 장이 빠지고 사실 이제 이 종목도 빠지고 있고 전반 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간 인력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력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신규 채용을 안 하거나 이런 모습 가고 있는데 예. 거의 테슬라가 오늘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보여지니까 오늘 시장은 약간 어두워질 걸로 보이고 있다는 거 좀 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동향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그 높은 급여 주고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직원분들이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노블록스 이번에 했잖아요. 네. 근데 얼마였죠? 그 로블록스에 대한 인턴 월급이? 인턴 제가 월급 제가 했던 1,200불. 제가 예. 했잖아요. 예. 제가 저희 미주미에 가시면 영상이 있는데 있습니다. 예. 만 달러죠. 13,000불. 10,000달러.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어가는 예, 거죠. 13,000불. 근데 이제 그런 1,000만 원 넘어가도 예. 거기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회사 잘리지 않을 것 같은 회사 들어가는 게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이 조금만 나와서 큰 데로 옮기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급여가 많이 주는 것보다는 급여를 장기적으로 잘 줄 만한 기업들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예. 일단 뭔가 직업권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 많이 뽑았던 기업들이 이제 지금은 좀 인력이 많다 보니까 줄인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게 악재가 돼갖고 시장에 빠지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렇게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주제를 같이 보시고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 제가 테슬라 미워했습니까?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요. 테슬라를 미워하시진 않았고 네. 일론 머스크에 일론 대해서 머스크에 우려하셨죠. 예, 예. 걱정하셨죠.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리스크를 많이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아직까지 저를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테슬라 태자를 꺼내지 마라. 너는 아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 여러분들 가장 그 최근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반등이 단순 반등이냐 아니면 진바닥인가를 아마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진짜 바닥입니까? 아니면 그냥 반등입니까? 저는 네. 사실 정말 반반입니다. 지금. 반반입니까? 예. 아, 원래는 많이 늘었네요. 뭐 저도 원래는 6개월 정도 있어요. 원래는 좀 진짜 진바닥. 원래는 저는 이 바닥이다. 예.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이게 어떻게 체포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사실 바닥을 잡는 게 불가능한 걸 저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찾는 데 관심은 없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확인한 바닥이 향후 한 3개월 정도는 그 바닥으로서 멀어지지 않을까. 네. 근데 항상 이게 3개월 정도 반등하다 또 밀리면 또 바닥이 또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바닥은 향후 한 2, 3개월 동안 좀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지금은 뭐가 기준이냐면 인플레이션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정점을 찍었다고 그러면 바닥인 네. 것 같은데
저도 약간의 그 정점을 찍었나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의심이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일단은 오늘부터 저도 진짜 바닥이 아닌 걸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 캐나다의 모습인데요. 캐나다가 지금 6.8%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그 지난주 6월 1일이었죠. 그때까지 그 세 차례 금리 올리면서 1.5%가 됐습니다. 금리가. 보신 것처럼 똑같죠. 인플레이션 올라오면 물가 올라오면 금리 올리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금리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준비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뭐 매파냐 비둘기냐 의미가 없습니다. 예. 라일 브레이너 총재 부의장이든 누가 나오든 간에 예. 물가 물가 높아지면 무조건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요. 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국가의 차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물가 많이 올라오고 금리 많이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미국과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금리를 50p 올리든 뭐 더 많이 올려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혹시 만약에 0.75% 예상하시는 분 두 분 중에 계십니까? 뭐 0. 가까운 시일 내에 올해 안에 0.75는 안 저는 올것 50pp. 같은데? 일단은. 보통 저도- 50pp지 않을까? 50pp도 사실은 예. 제가 얘기하면 지금 평범하게 얘기하잖아요. 50pp를. 예. 작년에 말이죠. 예. 우리가 50pp 자주 올렸다 생각하면 진짜 끔찍했는데 지금은 이제 쉽게 예. 얘기하잖아요. 쉽게 예. 얘기했듯이 맞아요. 그만큼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의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시라고 준비한 거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캐나다가 살아봤지만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6.8% 나왔으니까 네. 살인적인 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그림 보여주는 요것도 하나 이제 카툰인데 이게 지금 부채가 아닙니까? 부채는 큰 홀이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네 거다. 먼 미래 되면 다 네 거다 이거. 이거 다 네 거야. 예, 이게. 다 네 거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인데 지금 뭐 부채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어두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을 만한 그 속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축률 보이죠. 저축률. 예. 저축률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 금융위 때까지 빠졌거든요. 내가 번 돈 가처분 소득에서 예. 얼마나 저축하는지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건데 4.4%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00만 원 벌면 세금 뛸 거 띄고 한 34,000원 저축하는 거예요. 예. 보시죠? 예, 예. 물론 이제 100만 우리 원, 셋 중에서는 예. 44% 저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 이거밖에 저축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어려워진 게 아니냐 하는 표를 보여주는 건데 예. 혹시 근데 저게 약간 소비가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저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두 분은 이 정도 훨씬 더 많이 저축하잖아요. 그렇죠. 뭐 10% 20% 하는 분들이니까. 예, 예. 근데 저도 평균 봤는데 4.4%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서 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소비가 증가하니까 예. 빠질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죠. 컨슈머 크레딧 이게 개인들이 부채를 보여주는 건데 부채가 증가하고 있죠. 그만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 지금 카드를 써서 이제 비용을 막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커지는 걸로 표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쩔 수가 없겠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식사하거나 이런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소비 진작 때문에 부채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냐? 그게 왜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는 게 뭐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니 여기서 잘 다시 한번 보시면 네네. 저축률을 보시면 낮잖아요. 네. 이걸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거든요. 네. 이거만 보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그 부채 증가하는 소비가 거. 많이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이 페이지가 핵심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축액이 전체 저축액이 지금 4조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거의 얘기하면 한 4,800조 원 원하시면 예. 그 정도 저축액이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아, 저축률은 예. 떨어지고 있는데 예. 이미 쌓여진 저축의 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이 저축한 거죠. 예.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양책으로. 그렇죠. 예. 부양책이 많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부채 가계들이 더 이상 저축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보지 요표 때문에 요 잠깐만요. 오늘 그림을 많이 가지고. 예, 이 표 때문에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거든요. 근데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의 모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축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저축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를 좀 하면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률을 많이 보시는데 저축 총액을 보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보시면 다시 한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저축의 바탕으로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는 참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보시라고 갖고 온 그림이니까 보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 그림이 이 그림인데 지금 이제 요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서 거꾸로 곰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줘갖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그림이죠. 여러분들 바라시는 그림이죠. 근데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거나 많이 올랐다고 좀 보시면 중력이 있죠. 예, 중력이 있죠. 근데 내려오겠죠 이제 또. 잠깐만요. 아니 내가 그 생각 못했는데 떨어지겠네 진짜.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예. 보시면서 일단은 기분 좋게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6일 동안에 테슬라 21%, 엔비디아가 19%, 아마도 19%, AMD가 18%, 지수가 5% 올라오는 동안에 많이 올라온 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빠졌던 종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조금 빅테크가 일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바닥이냐 아니면 가짜 바닥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좀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많이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등이 테슬라가 되는데 테슬라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혹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예. 저만큼 올랐는지 몰랐죠. 예, 몰랐어요. 엄청 많이 올라온 사실 S&P 500 중에 거의 탑 10에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 있는데 예. 특히 오늘 빠지면서 못 느끼는 게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쯤에서 한번 테슬라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한국 기사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기사거든요. 네. 테슬라 러브. 예. 어? 이게 영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예, 개인 블룸버그 기사가 투자자- 예, 블룸버그로 한국 기사가 나온 겁니다. 야. 어떤 거냐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많이 사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매수한다는 기사가 나온 거죠. 신기한데요? 야. 신기하죠. 네. 국내 기사를 미국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네요. 저기 나와 있네요. 테슬라 net buying by Korean 네. retail investors. 영어 또 발음도 했습니다. 예. 한국 투자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테슬라 종목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적 매수가 130억 달러, 거의 한 17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 테슬라 주식의 약 1.58% 보유하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전체 순위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와우. 예. 엄청나죠?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보시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작년 12월에 한 1조 넘게 매수했고요. 조금 슬로해지다가 3월과 4월 쉬고 5월에 엄청 많이 매수했어요. 찾아봤더니 기사가 나왔더니 뭐냐면 트위터 인수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어서 5월에 매수했다고 여기 글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주가 빠진 것도 일조했지만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모습 보수 매수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미워할 수 없는 이유 이것 때문에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무조건 많이 매수하는 쪽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아니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제목이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저거 예, 이거였어요. 너무 이거. 잘 나간다. 뭐 예. 이럴 아니 것 제가 네. 아무도 이거 못 느끼시겠지만 예. 그 미국 주식이 한 번, 두 번 정도에 크게 상승한 적이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많이 유입된 게 금융위기 때 들어왔습니다. 워낙 주가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이 이번에 팬데믹 들어온 건데 다 테슬라가 끌어들인 거예요. 테슬라 때문에 ARKK가 또 뜬 거고 또 ARKK 뜨다 보니까 뭐 루시드가 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테슬라 굉장히 고마운 종목이고 저는 뭐 이렇게 저변학들 위해서 애쓴 테슬라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미워할 수 없다. 물론 예. 일론 머스크는 딴 거지만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이렇게 많이 글쎄요 흥행을 시킨 기업이 또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저 정도 개미는 안 털립니다. 제가 볼 때. 네? 저 정도 개미는 안 털립니다. 안 털립니까? 예. 저렇게 많이 사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주가 올라가는 떨어지는 거 상관없이 일단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기사가 나올 정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 저 역시 조금 고맙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야 진짜 테슬라 주식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진짜 엄청난 이렇게 사랑이 그 이유가 뭔가? 네네. 근데 궁금합니다. 근데 왠지 늘 속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장수 부사님 테슬라에게 고맙다고 인사해 이렇게 테슬라에 고마운 걸로. 네, 고마운 걸로. 아니죠. 자본주의에 굴복한 장우석 부사장님. 그것도 좋네요. 근데 사실 뭐 우리 박종호 팀장 저나 이제 같이 미주미 활동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맞아요. 일조한 기업이 테슬라기 또 어쩔 수 없다는 거 맞아요. 좀 보여드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한국 기업 기사가 글쎄요 블룸버그에 실릴 많은 길이 거의 없지 않나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를 말씀드린 건 요겁니다. 머스크가 오늘 얘기하기를 일단 스텝의 10%를
일단 자르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신규 채용을 중지하겠다 발표하면 주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그 최근에 어쨌거나 엔비디아부터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중지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급여를 막 주고 사람 뽑아갔잖아요. 근데 그거 뽑아놓고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원을 좀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모든 직원을 줄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뭐 임금 상승 임금 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재택근무를 너희들이 사무실로 안 올 거면은 나가라. 뭐 이런. 40시간 이상 근무해라.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예. 그만둔 걸로 알겠다. 그걸 명분으로 네, 네. 하는 그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게 예. 재택근무했던 분들이 밖에 안 나온다 그럽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집에서. 그렇죠. 근데 예. 나오는 너무 힘들어갖고 예. 못 나온다면서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왜요? 안 나가겠다는 이유가 내가 업무에 대한 성과가 떨어진 게 없다. 집에서 잘하지 않냐. 잘하고 내가 있는데. 왜 나가냐. 그래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예. 어쨌거나 지금 여기는 제조업이거든요. 아직까지 제조업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물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그 뭔가 재택근무를 즐겼던 분들이 적응 못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많이 높아진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막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부딪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선물이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 빠지는 건 이것 때문에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또 넷플릭스가 150명 줄인다는 거 나왔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니까요. 예. 자 참고하시면서 일단 가장 안 좋은 기사 이런 기사예요. 인력을 줄인다는 가장 안 좋은 기사니까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침체 시기 때 실업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과거 그렇죠. 이제 경기 침체 때. 근데 이런 부분이 혹시나 또 이제 계속 다른 기업들도 이어지면서 뭐 경기 침체는 안 오겠지만 예, 이렇게 이어지지 근데 않을까. 뭐. 이제 회사가 비공식적으로 밝힌 게 뭐냐면 예. 그 직원을 뺏기지 않거나 아니면 좋은 직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파격적인 연봉을 줬다는 거예요. 주고 났더니 이제 좀 뭔가 아까운 거죠. 너무 비용이 아까운 너무 많이 거고 나니까. 아까운 거고 예. 또 그렇게 들어온 직원들 또 계속 옮기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원래 충성스러운 고객만 안기겠다는 게 또 회사 자체의 또 생각이라고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예. 뭐 저희도 뭐 그런 상황인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박종훈 팀장한테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 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호가 생겼습니다. 호. 박봉. 박 선생. 네, 박봉 박선생. 그래서 예. 어쨌거나 지금의 이런 이 신규 인력이라든지 예.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바닥인가 베어마켓 랠리인가. 오늘 그게 주제가 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바닥이라기보다는 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정한 바닥을 외치는 분들에게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주식형 펀드에 10주 만에 200억 달러 유입됐다는 게 상당히 바닥을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구간이죠. 네. 많이 매수했으니까. 또 한 가지 인사이더가 또 크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면 바닥이 아닌가 싶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붉은색 S&P 500 지수고요. 이 파란색이 인사이더가 많이 매수하는 그 폭을 보여주는 건데 네. 커지면 많이 매수한 겁니다. 지금 팬데믹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이더가 많이 매수했다. 즉 회사의 어떤 관계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지면 그렇죠. 뭐 너무 싸졌으니까. 싸졌다고 예, 생각하는 거 주식을 많이 매수한 모습인데 예.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가 내려올 때마다 크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매수한 것이 일단 인사이더는 바닥을 생각한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예. 이것도 사실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옆 한 분도 계시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매수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 갤런당 그 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베네수엘라가 8센트입니다. 여기는요. 만땅 듣고 칫솔 하나 주면 칫솔 하나 주고 끝납니다. 기름값 칫솔 하나예요. 칫솔 하나. 보셔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 TV에 나왔거든요. 네.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만땅 넣고 나서 칫솔 하나 딱 주고 너무 고마워하는 근데 거예요. 저게 고맙다. 가능한가요? 저게 진짜?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그쵸. 아니 저는 이건 여러분들 이거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했고 뭐 어떻게 저게 어쩔 수 없이. 가능하지? 예. 8센트. 사우디가 2.35달러. 미국이 4.73으로 해요. 제가 왜 노란 표시했냐면 예. 지난주 4.60이었거든요. 더 높아졌어요. 아. 제가 오늘 만약에 베어마켓 내리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유가에 대한 상승 때문에 절대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 포인트거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5.3,
영국이 8.17이고요. 홍콩이 11달러가 넘어갑니다. 아, 여러분 혹시 갤런이 몇 리터인지 혹시 아세요? 한 4리터? 3.7리터. 정확히 얘기하면. 네. 3.7리터에 한 13,000원, 4,5천 되는 거예요. 예. 얼마입니까 리터당? 그 고기만 리터당. 꺼내지 마시고. 예. 한 4,000원. 한 4,000원, 3, 4천 하는 거 아닙니까? 4,000원 정도 하네요. 엄청 높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은 어디 들어갈까요? 한국은? 한국은 지금 미국 정도 되겠는데요? 미국 아니, 예, 미국 아니요, 미국은 안 되고 그렇죠. 중국하고 여기 중국하고 영국 사이 정도 되겠다. 6달러대입니다. 예, 6달러 대. 예. 그러니까 높은 편이죠. 한국도 높은 편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작년에요 2달러대였거든요. 전주에 4.60, 이번 4.73까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유가가 상승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이미 다이먼도 150달러를 과감하게 게시한 거고 오늘자에 보게 되면 모건스탠 역시 130을 제시했거든요. 예. 조만간. 예. 조만간. 예. 그래서 130. 예, 올라가는 모습 확연한데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유가 못 잡으면 물가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점 못 찍으면 주가 안 빠지겠냐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제가 서두에 물가 올라가는 거와 금리를 팍팍 올려야 되는 게 연준의 지금 책무거든요. 첫 번째 책무. 네. 1번 그 임무인데 물가 올라오면 또 금리 더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0.75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일각에서 이렇게 해요. 팍팍 한번 올리고 좀 쉬어가자는 얘기 나올 정도까지 올리자 하는 거니까 일단 유가에 대한 부를 본다고 상당히 어두워진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네.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겁니다. 역시 공급망에 대한 문제인데 공급 사이드 측에 어떤 생산이 좀 차질이 있는 건데요. US 미국에 대한 그 휘발유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이맘때 일간으로 보게 되면 9,600만 배럴 이제 나왔죠. 아니 96만 배럴. 예, 예. 아니 960만 배럴이 나왔던 건데 네네. 지금은요 880만 배럴까지 약 7% 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뭐 전쟁 때문이든 간에 어쨌거나 뭔가 여러 수급계 요인이, 여러 예. 요인 때문에 기름이 못 오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 속에 사이드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똑같은 기름을 써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휴가 시즌 아닙니까? 놀러 간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드라이빙 시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기 올라갈 수 있겠냐? 이 정도 공급할 수 있겠냐? 한다 그러면 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가 계속 이렇게 그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좀 빠지면서 유가는 혹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130, 뭐 150, 연말 가면 175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오펙에서 지금 7월달에 증설한다고 얘기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20만 배럴 사우디가 이라크 7만 1,000배 배럴 쭉 나오고 있는데 총 다 해서 21만 6천 배럴인데 21만 배럴은요. 여러분들이 이 간에 기미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얼마 생산하는지 아시죠? 한 하루에? 8천만 배럴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8천만 배럴 중에 20만 배럴이면 얼마 됩니까? 몇 퍼센트죠? 뭐 반찬 하나 더 주는 거죠. 한 0.25%? 예, 0.25 예. 정도 되네요. 그거 늘어갖고 이 기름까지 잡히겠냐? 좀 안 된다. 물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오펙 플러스까지 갇히면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얘기했지만 약 60만 배럴이 나오고 있는 건데 60만 배럴, 600만 원 배럴이 나오면 모를까 그 정도 나와서는 아직까지 유가 안 잡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썼던 그만큼 생산이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유가를 못 잡게 되면 물가를 못 잡게 되고 그러면 역시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차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한번 120까지 갔다가 약간 빠졌을 때 저는 아 이제 유가가 잡혔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유가 안 잡히는 그런 모습이고 가장 일조하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저기 전쟁 때문에 계속 하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발목 네. 잡고 있죠. 그러니까 뭐 글쎄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만에 하나 말이죠. 러시아 그 석유를 금수 조치한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금 지금 안 돼요. 완벽하게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안 된 것도 아니고 예. 만약 완벽한다 그러면 예. 더 올라가거든요 기름값은. 어. 지금 쓰고 갖다 빼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 완벽히 금수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내려간다는 이유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게 훨씬 더 많은 폭이기 때문에 일단 유가에 대해서 쭉 한번 우려를 한번 해보자, 걱정을 해보자 라는 예. 말씀드리면서 저는 결론은 뭐냐 예. 약간 배어맞게 늘리가 아닌가. 베어마켓. 네, 아직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겠지만 예. 저가 이제 워낙 또 시장 좋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저의 어떤 논리에 의하면 약간은 좀 어두워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그런 종목이 올라갔냐?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동의하시죠? 이남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남 교수님? 예. 그렇습니까? 아직은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약간 한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 하방 쪽에 더 많이 얘기 많이 하시는 아직은 뭐 바닥이라고 보기는 뭐 잡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을 팔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마음에 좀 해보자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또 파시지 말라 아까 재미 다이머처럼 팔지 말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갑자기 내일 전쟁 끝난다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바스 쪽에 주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건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 체이스가 얘기했던 베어마켓 랠리냐 진바닥 여부를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거를 제 거를 카피한 것 같아요. JP모건 체이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원래 그 JP모건 체이스가 한 게 아니고 마르 콜라노빅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콜라노빅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반땡해서 뭐 해서 반인 반신인데 반인 X신. 근데 거기다 반인 해서 별명이 바뀌었어요. 그 반인 반신에서 반신 반의. 반신 반의. 기가 막히다. 반신 반이 또 말이 되네요. 진짜. 반신 반의. 그건 또 방송 용어네, 방송 용어. 근데 반인 반땡씨는 방송 부적합 용어 아닙니까? 세 글자는 개인 채널에서 그래서 해야죠. 그렇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ARKK의 반등 정도 보자. XBI 바이오테크에 대한 반등 정도를 보자. FDI 인터넷 ETF의 반등을 보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풀어보기에는요. ARKK 반등하자는 건 뭐냐면 적자 기업 제가 얘기했던 적자 기업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XBI 반등을 얘기한 건 뭐냐면 XBI는 아시죠? 바이오테크 종목 아닙니까? 꿈과 희망에 사로잡힌 종목. 사실은 바이오 종목은요. 돈을 못 버는 게 되게 많고 실체가 없는 게 많아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DA는 인터넷 관련 기업들인데 퍼가 현재도 130배입니다. 고포즈를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안 좋은 종목들을 한번 반등 영어 보면서 바닥을 알아보자 하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제목 한번 치고 한번 갈까요? 뭐요? 타종의 시간이 벌써 벌써요? 왔습니다. 너무 빨리 왔죠. 진짜네요. 종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붉은 타종.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오늘 잘 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오늘 6월 3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4% 하락이고요. 다우가 0.82% 하락, 나스닥이 1.76%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깊다. 깊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장 초반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거 기사 보이죠? 신규 일자리가 39만 건 나오게 잘 나온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테슬라에 대한 소식이 나와주면서 빠진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온 종목이 테슬라인데요. 한번 현재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5%가 넘는 하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그 인력 감축에 대한 그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조금씩 아니요, 말씀하세요. 줄고 있는 모습이니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끌어올렸잖아요. 이거가 만약 오늘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건 진짜 찐이죠, 찐이죠. 끌어올린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끌어올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을 쭉 끌어올린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지켜봐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다른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그 환율에 대한 손실 때문에 매출이 한 1% 포인트가 내려간 거 다예요. 얼마 큰 폭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만한 계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뭐 다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나오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인력 감축 소식은 이게 시간 지나서 플러스 반전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개별 종목 힘들 것 같고요. 시장은 플러스 가능하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오늘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볼 건데 자 일단은 그 터닝 포인트 테라피우틱스는 저는 모르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걸 브리스톨 바이오스 스킵이 인수한 다음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터닝 포인트는 암 관련한 기업에 암 관련 치료제를 하는 기업이니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룰루레몬이 시장에 잘 나왔죠. 매출과 EPS 다 맞추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망까지 그런 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엄청난 진짜 대단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프리미엄급 옷인데도 많이 팔린다는 거
보시면 되고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만 남성복들이 또 많이 약진해 갖고 자꾸 남성분 얘기하면 남자가 레깅스 입은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뇌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생각 안 하려면.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통화 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남욱 교수께서 미국 갔더니 줄을 서갖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팔리는 거 봤다 하니까 진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RH는 여러분들 그 이제 버핏이 매수한 종목인데 이 고급 가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집에 있으면 팬데믹 때는 많이 팔렸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가구가 후지니까 바꾸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가구가 안 바꿉니다. 지금 밖에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실적이 못 나왔고요. 지금 현재 매출 전망까지 약해지고 있다는 거 발표한 주가 좀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지만 이제 20억 달러에 달하는 바이백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흐름들을 보신다고 그러면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뭐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니까 오늘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쁜 게 그만 완벽하게 안 좋은 게 아니었고 그만큼 했는데요. 전날 7.8% 올라오는 바람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생각해서 일단 오늘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4.3%가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스 백화점은 두 가지 좀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사이키모라고 하는 시케모라고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이제 투자회사하고 또 한 가지가 프랜차이즈 그룹이 있는데 두 가지 회사가 동시에 이제는 바이 매수하려고 오퍼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이 $50, 한쪽이 $60 제시하는 바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콜스는요. 양쪽에 지금 뭔가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인데 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어느 한쪽이 가면. 근데 일단 프랜차이즈가 높은 주가 제시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인수가는 약 $60 제시했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요. 테슬라 아까 얘기했죠. 인력 감축 10%를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코인베이스는 일단 동결했습니다. 인력 충원은 동결하는 사실 동결하는 수밖에 없겠죠. 코인베이스 돈을 못 버는데. 근데 코인베이스가 혹시 그 맞습니까? 직원들 연봉이 3억이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기사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던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인센티브 포함한 실적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진짜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작년의 실적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작년에? 작년 거래량이 워낙 그래서 많았으니까. 일단은 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한번 좋았던 시기는 좋았는데 앞으로 계속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바에는 좀 더 급여가 작아도 큰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움직이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넘어가고 옥타는 아이디 관리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15.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맵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를 마저 보겠습니다. 지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딱 모습이 그래도 힘이 좀 붙는 것 같은데. 자, 점을 더 깊게 하진 않네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실시간 맵을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 달 결제 안 했기 때문에 결제요? 실시간 맵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제 자료부터 보시고 있습니까? 유로? 없잖아요. 아니 제 걸 썼잖아요. 제 걸로 지금까지. 저 같은 아이디 있습니다. 맞으니까 제가 빨리 집에 가서 결제하고. 아까 전 되던데. 자, 아까 얘기했던 그 JP모건 체이스의 3대 회사에 대한 그 반등 정도를 보고 판단해 보자 했는데 첫 번째 ARKK였죠. 보시는 것처럼 ARKK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팬데믹 이전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모습이죠. 고점 대비 65%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은 정도인데 ETF가 저런 차트를 보여준다는 거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반등할지 보면 좋은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줘야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이 XBI 똑같은 ETF입니다. 바이오 테크 쪽 ETF인데 역시 팬데믹 이전까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딱 반토막 났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이 FDN 인터넷 관련 ETF인데요. 똑같이 42%가 빠져 있고 팬데믹 이전까지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공통은 뭐냐면 주가 팬데믹 이전까지 빠져 있고 얼마나 반등할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지 보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면 빅테크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1등 기업이 가장 빅테크 많이 올라가는 게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맞는 거죠.
이거 다시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면 반등이라고 그러면 이미 지수나 빅테크는 반등을 한 상태예요. 오히려 상승 전환에 대한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IB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콜라로빅의 얘기니까 예. 그분의 상태가 좀 요새 그런 거니까 반신반의하는 좀,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S&P의 결과를 보내면 오늘이 중요하다. 제가 분석한 거거든요. 예. 보신 것처럼 최근에 일봉의 모습인데 딱 4,176포인트가 전저점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테크니컬 분석한다 그러면 굳이 예. 넘어가면 좀 좋아 보이지만 못 넘어가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데 일단 오늘은 빠지고 있으니까요. 야 진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저는 테슬라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안타까웠지만 하여간 요걸 넘어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저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저 뉴스가 나오네. 예. 하필 저기서 그렇죠. 이 뉴스가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꼭 신기할 뭔가 정도로. 맞춰놓은 것처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글 트렌드 두 가지 그러면 보여드릴 건데 네. 여러분들 베어마켓 있지 않습니까? 베어마켓 있죠. 베어마켓에 대한 그 조회 검색 순위가 엄청 빠졌어요. 지금 현재 왼쪽에 안 보이시겠지만 100에서 25까지 거의 한 4분의 1통만 났거든요. 검색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어마켓에 대해서 많이 검색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갔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리세션도 역시 크게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 보인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다시 뭐 베어마켓 얘기하고 있지만 장이 며칠 동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검색 안 합니다. 검색 안 해도 좀 잊혀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뭐 이 용어가 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예. 적어도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좀 멀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가 봤던 테슬라 주가만 확인해보고 오늘 좀 끝내게 보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인데 볼까요 한번? 네. 6.42%까지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하락폭이 큰 거죠. 네. 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한 지 지금 한 10여 분 만에 좀 더 빠진 그런 모습인데 야 진짜 좀 어렵네요.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아마존이 6일 연속 올라왔거든요. 이거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 강하네요. 1.4%가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최근에 강세 보였던 엔비디아까지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엔비디아 1.95%. 뭐 1% 하락이니까 뭐 건강한 초점 받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오늘 하락폭을 좀 줄이기를 한번 기원해보면서 오늘 자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참 테슬라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 예. 자 오늘 불금 마지막 시장 실시간으로 또 설명해주신 저희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네. 일단 불탄금리를 불태워야 되는데 오늘 그 테슬라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 시장은 좀 위축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영업 현장에서 고객분들하고 매일 소통하다 보니까 테슬라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테슬라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런데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데 테슬라를 국내의 많은 투자자분들, 국내 투자자 왜 그렇게 선호하는가, 그리고 테슬라가 왜 그렇게 많은 기대를 받는가에 관한 얘기를 고객분들하고 좀 많이 나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조금 공유드리면 추천의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테슬라를 추천한 건 결코 아니고요. 저는 뭐 많이 사긴 했지만 추천은 결코 아니고 얘기를 나누는 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에 우리의 집으로 왔던 게 퍼스널 컴퓨터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났던 게 1985년이었는데 제가 태어났던 해에도 이미 컴퓨터는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990년대 정도가 되면서 그 컴퓨터가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퍼스널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만들었던 윈도우가 1985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살아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PC 시대,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지배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그 시대를 빌 게이츠가 지배했던 시대였죠. 근데 그 컴퓨터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바일 시대였고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도였는데 2007년도에 나온 아이폰이 지금까지도 세상을 호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시대가 당연히 스티브 잡스의 시대였죠. 그러면 미국을 대표한 기업가의 시절이 빌 게이츠의 시대,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시대, 그 뒤에 짧게 왔던 게 아마도 제프 베조스의 시대가 잠시 왔다가 지금으로 봤을 때 미국을 대표한 기업이 누군가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앨런 머스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테슬라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혁신가, 미국을 대표한 기업가가 누군가가 과거 30년의 트렌드를 보면 압도적인 넘버원이 언제나 있었는데 빌 게이츠 시대, 스티브 잡스의 시대,
제프 베조스 이 시대를 지나서 앨런 머스크 시대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앨런 머스크에 열광하는 거고 네. 제가 아까 전 컴퓨터 얘기를 했지만 컴퓨터가 우리 가정에 왔을 때 그걸 퍼스널 컴퓨터라고 불렀고 컴퓨터가 우리 손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모바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컴퓨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자율주행차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고 부르는 것뿐이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자동차에 탑재된 거고 컴퓨터는 언제나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80년대도 중요했고 90년대도 중요했는데 2020년대에도 컴퓨터는 중요한 물건일 건데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차라고 본다면 이제 테슬라를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좋다 이게 아니라 2022년으로 봤을 때 미국을 대표한 기업가 누구야?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뭐야? 컴퓨터는 늘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2022년에 새로운 컴퓨터의 변화는 뭐야라고 떠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걸 바라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천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도를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건 좀 불금이니까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객분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미국에 누가 가장 핫하냐? 앨런 머스크죠. 가장 힙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추천은 아니고 그냥 단지 많이 샀다. 이 정도. 마무리. 고객분들과 나누는 얘기를 공유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저희 오늘 이번 주 불금에 있었던 여러 이제 이야기도 이제 다 끝내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은 저희가 또 쉬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휴일이고 화요일 날 인사드리겠네요.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